서울 지역 의원이신데 출마 선언문에는 지역주의에 이제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안철수 윤상현 의원의 수도권 출마론 반대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어떤 그 특정 후보의 수도권론 이런 특정 그런 논들을 그 특정 지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 지역주의 그런 세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당 지도부에 당당히 입성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이 시야는 뭐 수도권이냐 영남이냐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휴전선을 넘어 우리 한라로부터 백두까지 온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당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관련 얘기를 하셔서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 수사권, 복권에 대해서 시대 역행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 부탁드릴게요. 최근 여러분들이 여러 간첩단 적발 사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걸 공안머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정원이 하고 있는 이러한 조사,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오던 일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 간첩단들이 활개치고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느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적 개념을 빼고 우리 튼튼한 안보관이 허물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내년도 1월부터 경찰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정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와서 북한 간첩위원을 만나 지령도 받고 또 와서 저들의 활동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경찰에게는 이렇게 해외에서까지 대공수사 업무를 할 구조도 안 돼 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이런 엄연한 정보기관이 있고 대공수사권이 정립되어 있는데 이걸 허물고 전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찰에 이걸 넘긴다는 건요. 이거는 전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이 조치는 중지하고 내년도 저희 당은 다수당이 된다면 이걸 배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금 당대표 출마하신 이제 후보들 가운데 좀 갈등 국면이 좀 있고 일부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신 후보님들이 어떤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들은 좀 런닝메이트 좀 형식으로 좀 구성하시는 것도 같은데 앞으로 향후 선거 치르시면 좀 그런 부분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지금 현재 나온 그런 당대표 후보들로부터 러닝메이트를 같이 하자 이런 공식 제의도 받은 것도 없고요. 또 앞으로도 제 나름의 이제 주견과 또 비전을 가지고 저는 마지막까지 선거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 나오신 후보들 중에서 어느 후보가 제일 마음에 드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김기현 후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하고 같이 업무를 안 해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전반기 때 김기현 지금 의원님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함께 활동해 보면서 사실 대북 정책과 외교 업무 영역은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대단히 업무를 파악하기 힘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님이 외통위에서 하시는 활동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존경심을 갖게 됐고 또 그분이 원내대표가 되신 다음에는 제가 원내 부대표로서 함께 1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후보들과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같이 어떤 특정 목적을 해서 활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는 후보를 찍는다면 저와 같이 활동도 해보고 많은 공감대도 이루어보고 발도 맞춰본 이런 후보가 저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제 지난 국회 입성에서 느낀 그런 경험과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이런 선택입니다. 예. 또 질의 있으니까. 예.
출마 선언문에서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문재인 대북 정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나친 대북 불정 정책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날에 와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비정상을 정상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이 비정상적인 대북 정책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지금 습관되어 있다니 비정상이 정상으로 옮겨지고 있는 이 과정이 마치 지나친 또 과도한 강경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거를 도발이라고 부르질 못했습니다. 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서 없애버리고 우리 서해 공무원을 정말 피격해서 시신까지 소각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바른 소리 한마디 똑똑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남북 간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국제 정치에서 평화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은 비례대응인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난 6개월 동안 비례대응 원칙에서 김정은 정권을 매우 잘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난 6개월 동안 남북 간의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완판 승리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난 12월 31일 김정은은 당 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고 6개월 전에 출범시켰던 북한 군부 전원을 전격 다 순환 교체했습니다. 군서열 1위자였던 박정천은 해임하고 그 밑에 있던 국방장관, 우리를 말하는 국방상, 그 다음 총참모장, 총참모부 작전국장, 사회안전상, 국가보위상 다 전격 다 교체했습니다. 북한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군부와 안보 라인을 전격 전부 다 교체한 것은 북한 역사에서 이번에 처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링에 양측의 격투기 투사들이 올라왔는데 6개월 만에 북한은 자기 팀을 뭐 코치 정도가 아니라 팀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례대응 원칙이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지난 해 하반년에 북한은 70여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 쪽에는 한 발을 쏘았죠. 대부분의 그 미사일은 북한이 자기 영내에서 자기를 향해서 쏜 이러한 미사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이다, 뭐 최고조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야말로 이 비례대응 원칙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아주 잘 저는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70발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사람 하나 다친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문재인 정권 때 우리 공무원 피격됐습니다. 우리 국가재산 손실본 거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140억을 투하해서 건설한 대북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남북관계를 최악이다, 뭐 긴장 상태가 다 최고치다라는 거 제기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질의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 국민 희생되고 사망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서 우리 국가재산이 폭파당하거나 날아나고 있습니까? 좀 문재인 정부 때를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총적으로 실패한 굴종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네. 그가 유세된 이유가 사실상 그 김정은이 좀 더 우리 남한에 대해서 좀 더 그 강경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교체를 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 추측 그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좀 반대적인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를 코치로부터 시작해서 선수단 전원을 교체할 때는 잘해서 교체할까요?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교체할까요? 이번에 교체된 북한 군부는요, 지난해 6월에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고 하면서 북한 군부 내에서 그나마 책략과 전략과 또 강경파라고 한 사람들로 새로 꾸린 겁니다.
북한 역사에서 이렇게 6개월 만에 온 북한 군부를 전격적으로 다 순환 교체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뭐 이번에 새로운 군부가 또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이렇게 6개월 만에 북한의 군부 인적 라인을 대폭 교체시키도록 한 그 원인이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례대응 원칙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적을 끊임없이 약화시켜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요, 하나는 적의 힘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거고, 하나는 적 지휘부 라인을 끊임없이 교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단 지난해 남북 대결에서 완판승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